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대안방직 등 쌓여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후보들 간의 차별화된 공약과 정책 대결도 뜨겁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주시장 선거에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고 구태 정치 공방도 있습니다.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후보는 누구인지 검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고요. 토론 순서는 인사 말씀과 세 번의 주제 토론, 세 번의 공통 질문을 번갈아가며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토론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후보들의 인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사 말씀은 조지훈 후보에게 30초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전주시장에 출마한 조지훈입니다. 지금 이 토론을 보고 계신 저의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친구들과 그 이웃들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바로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사심없이 일하는 전주시장이 얼마나 전주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꼭 증명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범기 후보 30초 인사 말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시민 여러분, 우범기입니다. 저는 전주 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기재부, 광주시 경제부시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였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전주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전주시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유창희 후보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창희입니다. 저는 맨손으로 청년 창업에서 30년간 중견기업으로 키운 경제 전문가입니다. 제 손으로 일자리 만들고 돈 벌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어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시의원, 도의원으로 전주 시민의 검증을 받은 준비된 시장입니다. 보수적 관료 정치와 이념적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경제시장, 일자리시장, 저 유창희가 잘 사는 전주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주제 토론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후보에게 먼저 30초씩 의견을 듣고 계속해서 후보들끼리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 시간은 10분으로 정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발언을 듣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박 또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의 차이를 드러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후보의 발언이 너무 길어지거나 지나친 공방으로 번질 경우에는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선거 브로커 문제와 함께 후보들 간 구태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거 브로커에 대한 생각, 또 선거 과정에서 어떤 행태가 구태라고 생각하는지 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30초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순서는 우범기, 유창희, 조지훈 후보 순입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의 30초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해 9월 3일 정무부지사를 퇴임할 때까지 경제관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전주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따라서 구태 세력, 브로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후보 선배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구태 세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창희 후보 발언 30초 듣겠습니다. 이중선 후보의 기자회견 당시에 녹취록에 유창희 후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저에 대한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태 세력이라고 한다면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이권을 챙기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손으로 돈 벌어서 정치하면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정치, 건강한 경쟁으로 시민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지훈 후보의 30초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 역시 이중선 후보와의 자리에서 그 녹취록에 조지훈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지훈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구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뒤떨어진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철만 나타나 시민을 이용하는 뜨내기 정치, 묻지마궁하게 남발, 원칙 없이 표만 쫓는 야합 정치, 이런 것들이 바로 구태 정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놓고 새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느 분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럼 먼저 발문을 열도록 예.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중선 후보가 기자회견 당시에 녹취록에 유창희라는 이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 우리 조지훈 후보께서도 전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범기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희 캠프에나 여기에 어떤 브로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인 상황에서 아까 우리 조지훈 후보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구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아직 저는 그런 구태에 접해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그런 구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전주 정치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고, 저는 정치 신인이지만 신인의 자세로서 정치 문화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꺼낸 요지는 저도 문제를 제기한 이중선 후보에게서 이중 후보가 직접 공개적으로 그 녹취록에 유창희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방금 조지훈 후보께서도 없다,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범기 후보님도 혹시 이중선 후보에게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중선 후보라든지 다른 곳에 의해 가지고 제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녹취록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범기 후보님께 계속 질문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우범기 후보님께서의 발언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 신인으로 접근이 있을 수도 있다. 우범기 후보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범기 후보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 신인으로 접근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야기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녹취록을, 여기가 지금 MBC 공개홀이지 않습니까? 그 MBC로부터 처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우범기 후보님께서만 동의하신다고 하면 모두 서약서 쓰고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녹취록 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녹취록의 어떤 상황인지 뭔지,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간명합니다. 너무 나간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답변은 간단합니다. 녹취록 공개에 오늘 토론회가 끝나면 세 명이 모두 서명해서, 제가 녹취록 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리면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만 저한테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한 거는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어느 분이 접근을 했는지 제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니
그러면은요, 그 조지훈 후보님 있잖아요. 네. 지금 저도 후보자 이중선 후보에게서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조지훈 후보님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범기 후보님은 나는 아직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녹취록 공개는 나는 언제든지 반대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반대한 적 하시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새 후보가 오늘 토론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럼 바로 공개합시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 놓아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가 네. 일단락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변호사 검토도 받았는데요. 이 녹취록 전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빼고라도 우리 새 후보가 거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서약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에서 판단해서 얼마든지 녹취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녹취록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훈 후보님의 이야기는 우선 다른 사람들의 관계된 내용들은 차치하고 전주시장에 출마한 3명의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우선 그거라. 공개적으로 오픈 이게 녹취록을 청취해 보자. 지금 네, 그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아니요, 저는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 그 주제 토론 1번 주제가 구태 세력이라는 표현을 써 주셨기 때문에 구태라고 하는 건 아까 사전적 의미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거의 잘못된 행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치를 전주에서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잘못된 행태가 뭐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 구태 세력에 대해서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를 기반으로 이권을 챙기는 자들을 저는 구태 세력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정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반드시 그들의 이권을 찾아가기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과거 도의원, 시의원들을 역임했던 기존 정치 세력들을 우리 구태 세력이다 이런 쪽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 우리 우범기 후보님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방 의원들을 구세력이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네. 지방 의원들을 구세력이라고 했다는 게 유창희 후보님도 알고 있고 아니, 저도 그러니까 알고 어디에서 있고. 보고 그런 말씀을 기자회견을 하시는지. 하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 의원들을 오래 한 사람은 구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도도 됐다는 것 확인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것이 바로 구태입니다. 생활 정치를 구태로 보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그 사고가 바로 구태가 아닌가. 그런 분들이 지방선거에 나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범기 후보님께서 그 발언의 취지나 그때 당시 정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꼬리를 잡아서 생활 정치를 비판했다. 지방자치를 부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끌어가는 게 오히려 구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 의원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활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 의원이. 우선 전주시장에 출마한 3명의 후보는 우리 이중선 후보가 이야기한 그 구태 세력에 들어가지 않고 선거 브로커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녹취록 우려와 관련된 분야에 녹취록 공개하자 여기는 동의 다 하신 거죠? 예.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 물으면 유창희 후보님하고 이중선 사퇴한 후보하고 네. 저하고 같이 정치적 선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감을 하시는지 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도 공감합니다. 예, 유창희 후보님 시간이 지금 첫 번째 주제 토론 시간이 끝나서요. 추후에 또 저희 주도권 토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제 공통 질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질문을 듣고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전주여가 백제로 일부 구간이 차로를 줄이고 도로 중앙에 인도를 설치한 첫 마중길로 조성됐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슬로시티 전주로 탈바꿈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동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시장이 된다면 마중길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창희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마중길은 2015년도에 산림청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60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KTX를 이용해서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하루 7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주의 첫 인상을 바꾸기 위한 사업이죠. 도로를 축소하고 중간에 산책길과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총 250그루의 나무 중에 100여 그루가 전주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로 숲을 조성하게 되었고요. 첫 마중길 조성 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성 후에는 단 한 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가, 이게 첫 마중길이 안심도로상, 아시아 경관상, 산림청 최우수 기관상, 산자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당시에 교통 정체를 우려한 시민들의 저항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휴전교차로가 부족하고 직진 차량이 정체되고 전 지역 정면을 지나는 휴전차로는 택시와 주차장 진입 차량으로 혼잡합니다. 저는 마중길의 휴전차로와 전 지역 광장 순환차로에 대한 차선을 확보해서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있는데요. 저는 정주 여건을 살리고 그리고 상권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더욱더 확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전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더욱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중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지훈 후보의 답변 2분 듣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저는 전주시장에 출마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마중길을 바라볼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중길 조성의 첫 순간부터 길은 길답게, 거리는 거리답게라고 하는 기본 명제를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특히 이 마중길의 의도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첫 마중길 같은 도로를 전북대학교 앞에 대학로에 조성했으면 아마도 지금쯤 전주의 제2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준공을 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논쟁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전주역이라고 하는 시간 맞춰서 시민들이 가야 하는 그 기차를 타야 하는 그곳을 마중길로 조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준공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재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는 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재진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범기 후보의 2분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유창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마중길이 당초의 취지, 목적 이런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전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전주시장 준비하면서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렇게 된 제가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도로를 설계하고 마중길을 만들고 광장을 만들 때 그 기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게 아닌가.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고 공원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고
광장은 광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방식의 도시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4년간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역 앞 천마중길 구간은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광장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쉼터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도로의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천마중길 입구에서부터 전주역을 통과하는 지하차도를 통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내고, 지상의 공간은 시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힐링의 쉼터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주 시민의 기대에도 부합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를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 전주역에 내려서 바로 택시 타고 한옥마을로 가지 않고 천마중길로 진입할 수 있는 광장, 공원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토론입니다. 방식은 1차 주제 토론과 같은데요. 제시된 주제에 대해 후보 각자의 의견 30초씩 들은 뒤에 세 분이 자유롭게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총 12분입니다. 주제 드립니다. 최근 몇 년 새 전주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단지들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후보께서는 전주의 아파트 가격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향후 전주 택지 공급과 아파트 공급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먼저 30초씩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지훈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평당 분위지도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을 맞추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효천지구,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한 토론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우범기 후보 30초 듣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013년에 1억 5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 2021년에 1억 9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상승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20년 12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될 때 세종시를 비롯해서 강남,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한 정리해 것입니다. 주시고요. 예, 이번에는 유창희 후보 30초 듣겠습니다. 네, 전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9년 대비 20년도에 21.1%가 감소됐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받은 영향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역시 세 후보가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후보가 좀 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 사실 그 해법에 대한 관점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우범기 후보님께서 진단하시는 게 물론 이 아파트값의 상승은, 집값의 상승은 전주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천지구, 에코시티 그리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그쪽 지역이 많이 올랐고 저희 집도 아파트 값은 안 오르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전주시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우범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이쪽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유동자금이 늘어나면 이렇게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주시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상승률이 있었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으로 된 거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전체로 봤을 때 상승률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높다니까요.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전국적으로 몇 봤을 때 번째쯤 높지 되는지 않고 아십니까?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이번 부분에 기회는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도권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난 드리면- 다음에 답변하시는 게 예,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 상승률을 보면 올해 기준에서 전국에서 상승률 탑 5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조정 지역으로 들어있는 거고 우리 전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불안하게 집값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 도시에서 아파트 상승률 탑 5 안에 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셨던 거죠? 제가 전주의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20년 12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제가 전주 시민들을 만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에서 풀어주는 게 맞다. 이게 조정 이런 지역 말씀을 문제는 저는 분명히 들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이라도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해제를 하는 것이 우리 전주 시민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준 네, 제가 먼저 이번에 질문 좀 예, 하고 유창희 예. 후보. 예. 네, 질문 좀 하고 또 이어서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범기 후보님 전주가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네,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다는 것을 근거가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범기 후보님은 전년도 대비 아파트 가격이 별로 이렇게 상승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일부 지역에서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희 예. 네네네. 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걸 가지고 전주시내 전체의 조정지역으로 묶었다. 이건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저는 그 말씀을 그런데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일부 지역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은 사실인 거고요. 네. 만약에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시 우범기 후보님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보시면 조정지역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 시민들 스스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거래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조정지역으로 대상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범기 후보님 내용을 잘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실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 부담해야 될 경제적 부담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후보님께 제가 조정지역으로 질문을 그러니까 그게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는 거고요. 우리 다른 우범기 지역보다 후보님께서 훨씬 그러면 혹시 조정지역으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할 때 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늘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BTI, DTI 때문에 대출이 힘들어진 거는 또 하나의 문제고 조정지역이 돼서 또 힘들어진 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요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질문을 제가 보기엔 하신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LTV 비율과 DTI 비율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나지 그래서 않습니다. 제가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의 현황과 이 문제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우범기 후보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이제 문제는 이제 해법입니다. 방금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서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된다. 조정구역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창희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그 전에 이 조정구역에서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게 확인했는데 자칫하면 전주가 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전주만 부동산 이 조정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조정지역에서 해제했을 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국적 상황에서 어차피 뭐 국토부 장관이 이걸 해제하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 상황에서 함께 해제하는 것을 논의해야 되지 전주만 해제해버리면 심각하게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주 부동산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지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정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된 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었고 그리고 행정이 거기에 따른 단속을 신속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투기했던 투기 세력들은 하나도 그 대상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그들은 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에 걸려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법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네네. 해법을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조정지역이 해제되어야 한다라고 이미 제가 견해를 밝혔거든요. 그러나 이게 전주시장의 능력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해제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지역에서 먼저 해제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면서 해제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부동산 짧게 공급에- 줄여주셔야 제가 네네. 다 얘기를 좀. 요게 누구 예. 주도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을 유창희 드리면 후보님의 조언이 제가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우범기 후보 조금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주 지역이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만나본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변곡점에 도달을 했고 더군다나 주택담보 관련한 이자율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지역에서 해제를 전주시가 국토부에 촉구를 하고 요청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제가 들은 네. 견해로는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전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말씀에 대해서 전주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래지향적인 방법은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법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예.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드리면 우범기 후보 발언 조금 듣고 그다음에 두 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해법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해도 되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규 택지를 조금, 확보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하고 추가로 두 번째로는 전주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조지훈 후보 나머지 시간 예. 쓰시죠. 해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법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해법을 말씀드리면 이미 전주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법인들이 저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이미 벌어져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아파트 물량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주가 실제로 연 3,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주택이 필요한데 2022년, 23년, 24년에 공급 부족 물량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예. 공급 물량을 늘림과 동시에 전국적 상황에 맞춰서 이 조정 지역을 해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 유창희 후보가 지금 발언을 요청해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500%로 완화시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주택 공급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듣고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원과 창원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4개 도시가 특례시가 됐죠. 전주시는 이들 도시와 함께 특례시가 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전주가 특례시가 되지 못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특례시 추진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또 시장이 된다면 특례시 추진 정책을 어떻게 하실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우범기 후보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례시의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원래 당초에 국가의 광역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도로 해달라.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특례시의 저는 출발선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주와 청주의 경우에 보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인데 광역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나 청주의 경우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더라도 특례시로 지정해달라. 이런 노력을 전주시에서 줄기차게 해왔던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했던 제가 기재부 있을 당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법안이 통과가 돼서 50만 이상으로 할 경우에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특례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주시는 완주 전주 통합을 통해 100만 도시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80년대에 송정시와 광산군을 합쳐서 광역시로 큰 도시가 됐습니다. 청주와 청원의 경우에도 통합을 해서 현재 활력이 넘치고 있고 8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게 돼 있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청주시에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완주, 전주 행정 통합을 통한 전주시가 100만 도시로 나아가는데 더 많은 힘과 노력을 쏟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유창희 후보 2분 듣겠습니다. 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6만 전주 시민들이 뜻을 합쳐서 77만 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곳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조지훈 후보님도 함께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했지만 결국 좌절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 100만이 되지 않으면 특례시 지정이 어렵다는 것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특례시 추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100만이 되는 단계를 만들어 놓았을 때 비로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인구 100만이 되면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입니다. 저는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구 100만의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광역시로 승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특례에서는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주 완주 경제 공동구역을 설정하고 100만 경제 특별시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주가 광역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탄소산업 그리고 수소산업, 농생명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을 메카로 만들어서 반드시 전주가 일자리 많은 도시로 만들어 가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광역시로 가는 준비 작업들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조지훈 후보 2분 답변 듣겠습니다. 네, 2년 넘게 공들였는데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북, 전주 몫을 찾아내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서비스와 함께 국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있는 제도를 200%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활용해서 이미 부산, 울산, 경남이
부울경 연합체를 지난 4월 19일에 출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고 경기도도 오성, 평택, 수원 등의 8개 도시가 이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주, 완주, 익산 경제통합시를 만들어내는 것, 보다 정확히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 완주, 익산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 전주, 완주, 익산 경제통합시를 통해서 경제 규모를 키우고 기업 지원과 그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기업 유치를 함께 해내는 일을 해내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전주, 완주, 익산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수립하고 실행을 함께 해내고 관광 프로그램도 관광 정책도 함께 만들어내서 익산 미륵사지에서 완주 체험관광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2박 3일 최소 2박 3일짜리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주, 완주, 익산 경제통합시로 우리 몫을 챙기는 확실한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토론입니다. 각 후보의 소견 발표 30초를 포함해서 이번에는 13분입니다. 주제 제시하겠습니다. 네,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안방직 개발에 관해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의 개발 방식과 내용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개발 방안과 대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 방식은 전과 같고요. 먼저 30초 발언 듣겠습니다. 유창희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시민의 땅입니다. 행정과 교통의 허브로 만들어서 전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을 신축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만들어 질 좋은 행정 서비스와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터는 기업의 땅입니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속 행정 추진단을 만들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지훈 후보 30초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야기, 옛 대한방직터 이야기만 나오면 시민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종합경기장은 시민정원, 문화,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마이스 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획기적으로 속도 있게 바꿔야 됩니다. 대한방직터는 사업자가 제안한 익스트림 타워를 포함해서 디지털 테마파크 같은 디지털 혁신의 전진기지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우범기 후보 30초입니다. 시민 여러분 애타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개발되기를.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양곳에 5성급 이상의 호텔,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 컨벤션,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 아울러서 시민이 쉴 수 있는 힐링 공간 반드시 들어서야 합니다. 민간이 투자하겠다는데 행정이 막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이 주제를 두고 세 분의 이제 자율적인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 시작하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창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합 경기장 쪽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고 터미널까지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완주 전주 통합 경제시를 통해 가지고 100만 도시로 가자고 하셨는데 전주시청을 종합 경기장에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완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우범규 후보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종합터미널을 종합경기장으로 옮기겠다라는 건 제 공약이 아니고요. 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전주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과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전주시청, 예를 들어서 전주시청이 들어서야 할 자리,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 따지는 게 저는 접근성입니다.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전주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경제적 비용을 가장 최소화시키면서 접근할 수 있는가가 저는 첫 번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범기 후보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전주 완주 통합하고 전주시청을 완주군에다가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저한테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요, 전주와 완주의 지형적, 환경적 형태를 보면 전주가 한 가운데 있고 완주가 전체를 도너트처럼 이렇게 뺑 둘러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심이 어딘가를 놓고 보면 그게 종합경장 사거리입니다. 저는 이곳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주 완주 공동경제구역을 설정하고 경제특별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전주 시민이나 완주 군민도 전주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종합경기장 사거리가 완주군 모든 군민들이 어느 곳에서든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청 자리가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와도 전주 완주 통합했을 때 청사의 이출은 가장 적지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유창희 후보님과 저는 지난 2013년도에 전주 완주 통합 추진 활동을 같이 공조를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주 군민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주 시청사를 용진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아서 다른 지역 완주 군민들이 반대가 더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전주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유창희 후보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방직터와 관련해서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서는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해서 둘 중에 하나에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는 다른 거를 포기한다. 그 핵심이 컨벤션 센터는 하나는 포기하고 쇼핑몰도 하나는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조지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경기장 부지에도 쇼핑몰 컨벤션 그리고 호텔이 들어서게 되어 있고 대한방직 부지에도 똑같이 쇼핑몰 컨벤션 호텔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주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두 군데의 쇼핑몰이 들어섰을 경우에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기업가 출신의 입장에서 접근해 봤던 거고요. 기업가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는데 민자 투자 방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 5,700억 중에 4천억이 롯데라는 회사가 롯데 쇼핑을 지으면서 들어오는 투자 금액인데 네. 과연 4천억에 가까운 돈을 종합경기장에다가 투자하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에 그건 대해서는 이제 그 기업가가 고민을 해야 되지. 그걸 네. 왜 우리가 저는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에 있어서 이게 중첩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조정하는 건 전주시가 아니라 기업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종합경기장에 짓기로 약속한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한 조건들을 선행시켜내기 위해서 롯데쇼핑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그렇게 지키도록 해내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하나인 거고요. 네네. 대한방직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의 땅이고 민간 사업자가 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 계획 발표를. 그런데 우리 전주 시민 중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익스트림 타워 짓자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 사업자가 익스트림 타워를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익스트림 타워를 지으면서 그에 따른 나머지 부대 활동들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어디 있냐. 이것이 정말로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빠르게 이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묘안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묘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우범기 후보 좀 답변을 그런- 듣겠습니다. 네. 이창희 후보님 답변을 먼저 아니요, 듣고 지금 주도권 토론이 아닙니다. 네, 우범기 후보가 너무 주도권 발언이 토론이 없어서요. 아니고요. 우범기 제가 후보 듣고 유창희 후보가 예.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가 낙후되고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은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전주시에 투자해달라고 지금 읍소를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한방직터 관련해가지고 200층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 기업이 전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전주시 행정은 이를 적극적으로 절차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시민의 의견과 다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이렇게 지연시킨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민간이 전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과감하게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전주시 행정해야 될 저는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 기업이 나서서 초고층 타워를 만들어서 전주에 랜드마켓을 만들겠다는데 행정이 도대체 왜 막고 있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예. 좀 발언권을 예, 먼저 예. 질문하셨으니까 좀 주세요. 예. 기본적인 방향은 기업이 제안서를 내서 대한방직 부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시장이 제안서를 받아서 그걸 빨리 추진하게 만들어가는 방향도 있지만 두 군데가 다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한쪽은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저는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종합경기장 부지에는 절대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의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우범기 후보님에게 제가 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시민들 여론 중에서 가장 부정적 여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먹튀였거든요. 그냥 허가만 내주고 이곳은 적당하게 아파트만 짓고 더 이상 다른 건 전혀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기업의 이윤만 창출해주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백지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초기에 가장 많은 부정적 여론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좀 해소가 되었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우리 우범기 후보님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를 먼저 짓고 타워는 나중에 짓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파트 분양 다 하고 먹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워하고 아파트가 됐건 대형 쇼핑몰이 됐건 동시에 저는 착공을 시작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형 전주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한 내용이었으니까 네. 우범기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도시개발법 14조에 보면 14조에 의해서 이건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주시가 3.7%의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저는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가장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 우범기 의원님께 단답형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냥 계속 우리 투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우리가 유치하는 건 전주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전주 시민의 경제 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하죠. 그러면 그건. 기업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발 방식이어야 된다. 이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기업인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시민에게 그렇기 이익이 돼야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보시면 기업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시민의 이익과 절대 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 그러니까 먹튀가 시민한테도 아닌. 도움이 되는 거고
당연히 먹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특별 설계지구 지정을 통해서 속도 있게 진행시키는 방법도 우리 후보분들께서 같이 예, 고민해 주셨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늘어지고 있어서요. 제가 좀 제작진께 여쭤보겠는데 이번 세 번째 공통 질문을 한 1분 30초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공통 질문 1분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전북의 정치와 경제,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지죠. 과거 전주시는 전국 5대 도시 또는 7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기준으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죠. 이렇게 된 데는 광역교통망 부재도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있지만 KTX 중심의 광역철도망에서 소외되고 있고 공항은 아예 없습니다. 항만의 입지적 이점도 없는 상황이죠. 후보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진단하시고 시장이 되면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먼저 조지훈 후보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광역교통망은 제가 제안한 시민소득 1억 원 시대로 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천만 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 경제 통합 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는 대도시 광역교통특별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전라북도가 제정을 요청한 강속권 교통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용진에서 우화, 국도대체 우회 도로 등의 완공 등 도로 정비를 새롭게 해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 법을 바꾸는 겁니다. 법을 바꾸는 것. 그래서 중앙 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가 강력하고 폭넓은 조지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범기 후보 1분 30초입니다. 우리 조지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법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인맥이 있으시다고 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주 경우에 우선 시급한 것이 철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김천 철도의 어떤 통과, 그래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와 더불어서 전주가 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천안 아산에서 세종을 거쳐 전주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어떤 KTX 노선 신설에 대한 우리 전주 시민들의 폭발적인 요구와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전주가 광역교통의 핵심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철도망 중심의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주에서 완주, 익산, 군산, 새만금을 거쳐 정읍을 돌아오는 전북 자체의 순환 어떤 철도망 계획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전주의 20, 30년 후에 미래가 밝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창희 후보 1분 30초입니다. 네, 광역교통망의 핵심은 항공, 도로, 철도이지 않겠습니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2025년까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은 빠져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우리 김윤덕 의원께서 전주, 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매우 기대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통과가 된다면 광역교통망과 관련된 계획들을 전주시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전주 김천 간 철도 그리고 새만금 전주 대구 포항 간을 연계한 상호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확충해야 되는 거고요.
이 역할을 전주시장으로서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에 설치될 공항과는 드론 셔틀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미래 광역교통망을 선도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다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 각자에게 4분 30초가 주어지는데요.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단답형 질문이 아닌 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우범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4분 30초입니다. 저는 지난 다른 방송사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이더라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엽 출마 예정자께서 나오지 못하셨지만 그 황실연회 재현 등 황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에서 기린봉을 거쳐 아중호수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공약은 굉장히 좋게 제가 받아들여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석각촌을 조성해서 민간의 싱크탱크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석각촌에는 현재 전주, 전북에 계신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각들뿐만 아니라 전주를 떠난 아닙니다. 아니, 주도권 아닙니다. 토론입니다. 출향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한옥마을에서 아중호수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조지훈 의원님. 그 지난번 다른 방송사 토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전주를 시민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 정치가 필요합니다. 미래 정치는 앞으로 예견되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도시를 준비하는 건데요. 케이블카를 준비해서 설치하는 데까지 수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드론 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닐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케이블카를 준비하는 그 공력으로 전주에 대한민국 어디보다 빠른, 대한민국 어디보다 확실한 하늘 택시가 전주에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 터전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그 공력을 쏟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창희 의원님도 말씀하시죠. 똑같이 지난번 토론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출발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던 후보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은 저도 함께 받아들여서 같이 실현해 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옥마을에서 아중호수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주가 랜드마크화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더욱더 제2의 시즌2 한옥마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거고 어찌 보면 반대라는 입장에 서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습니다. 드론 택시 말씀하신 건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옥마을에서 기린봉을 거쳐 아중호수까지 가는 케이블카 설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를 통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바꿔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생각하는 드론 택시는 우리 전북에서 추진을 하려면 새만금에서 바로 전주로 날아오는 그런 드론 택시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8년간 전주시 행정 내지는 16년간 전주시 행정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되게 되면 전북도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두 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유창희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물론 이제 전라북도를 운영하시는 수장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거고요.
또 전주시장으로 저도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라북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북도지사와 함께 전라북도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역에서 경제 활동도 했고 네,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시간 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유창희 후보 역시 주도권 시간이고요. 4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질문 먼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경기장에 전주시청을 옮기겠다고 하니까 우리 조지훈 후보께서 지난번 토론회에서 아니 이제 보이지 않는 시청을 짓겠다 했습니다. 전주시청이 종합경기장으로 가지만 저는 전주시청을 보이지 않는 시청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물로 반드시 만들어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훈 후보께서는 아니 지하에 우리 2천여 명의 전주시청의 공무원들이 생활하게 하는 거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조지훈 후보님 그 프랑스 누브르 박물관을 가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누브르 박물관은 세계적인 명소이기도 합니다. 약 1년에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그곳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도 약 2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브르 박물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지하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도시공법이 너무 발전이 많이 돼서 지하가 지하 같지가 않습니다. 자연 채광이 다 지하까지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주시청이 보이지 않는 시청으로 지하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절대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네, 후보에게 질문해 주세요. 네네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청 보이지 않는 시청을 지게 되면 반드시 세계적 명물이 되어서 전주시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우리 그 조지훈 후보 지난번 토론회 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치 활동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유창희 후보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전주시의회 의장이 될 때는 그때 당시에 장세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자기 지역위원회에서 조지훈이 전주시의회 의장 되는 걸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동료 시의원들의 인정을 받아서 전주시의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곡점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지훈 후보님이 갖고 있지 못한 게 바로 기업을 만들고 기업 활동을 직접 한 것이 우리 조지훈 후보님은 갖고 있지 못한 건데요. 그럼 저도 똑같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네요. 예. 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음은 이제 예. 우범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 향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 확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좀 계셨었는데 그러면 향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자 확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팁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향토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하기 쉽도록 첫 번째는 저는 규제 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뭐 용적률이든 층고 제한이든 모든 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규제 혈파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 절차, 인허가 절차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주거를 포함한 정주 여건까지 해줘야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범기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전주시장이 되면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스스로 투자 확대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답이 없으신데요. 저는 전주에서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전주시장이 꼭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지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4분 30초입니다. 우리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망 체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체계와 연동되어서 우범기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 완주, 익산을 경제통합시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그림 속에서 이 제일 중요한 건 전주, 완주, 익산의 생활권을 형성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주시에 지금 현재 여러 교통 정체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전주시의 그 도심교통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회도로인데 동부 우회도로, 서부 우회도로 후보님 아시죠, 우범기 후보님? 근데 여기도 이미 주요 간선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에 큰 순환도로 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해 말씀드리면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가다가 도청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또 삼천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중인리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평화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들을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중간에 가다 구간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도심의 교통 정체 현상까지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기 후보님께 질문 드리는데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끊겨 있는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지점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연결해서 제대로 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등 뜻을 같이 합니다. 제가 우범기 후보님께 지속적으로 자꾸만 의구심을 가지는 게 전주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특히 국도대체 우회도로 끊긴 구간은 전주의 수년 동안의 민원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도심교통의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예, 거거든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전주시장으로서 출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용진 우화 구간입니다. 용진 우화 구간이고 이 용진 우화 구간이 정말로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재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지훈 후보님이 지역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전주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시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네. 하여튼 그리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 3년째여서 아는데 좀 그래서 부족함이 이제 있다는 거는 기재부에서 양해를 근무하셨 제 주도권 해드리고 토론이니까요. 예. 기재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구간이 계속해서 사업이 질척거리고 있는 건 국비 확보가 안 돼서이거든요. 왜 전주시의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지 혹시 아니 국비 확보는 됐어요.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에 진척이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비 확보라고 하니까 자신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애매해지는 이게 무슨 경향이 얘기냐면 있는데요. 예. 한 정부의 한 부서에 오래 일하신 분들의 이 단점이 이건데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국지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지도라는 거. 예.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군 단위는 국가에서 땅까지 매입을 다 해서 건설까지 하는데 시 단위는 토지 매입을 시가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전주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땅을 못 샀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 그 가용 재원의 확보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거가 끝나고 어떤 형태가 되든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유창희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장점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이 난제를 함께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무리 발언 듣는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반대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유창희 후보부터 40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토론이 잘 보셨습니까?
저는 30년 장수기업을 만들고 눈과 몸으로 익힌 실물 경제인입니다. 오로지 전주에서 일자리 만들고 지켜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의원, 도의원으로 또 정치도 해본 사람입니다. 제 손으로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어본 유일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행정 운영만 하는 그런 시장 말고 기회도 만들고 도전해서 새로운 전주 만드는 첫 번째 CEO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유창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범기 후보 40초입니다. 네, 저 우범기 전주 시내 구석구석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주가 여기에서 대변혁을 하기 위해서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갖지 않고 전주가 대변혁을 해서 과거 천년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주의 큰 꿈을 이뤄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슬로우시티를 폐지하거나 반납하고 활력 있는 전주시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저 우범기는 전주 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지훈 후보 마무리 발언 40초 듣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제가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심을 전달하려고 무지 애썼습니다. 누가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옆에서 함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전주시장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전주가 이대로 좋다, 지금 전주 참 괜찮은 도시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전주가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크게 용트림을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큰 변화의 시작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되신다고 하면 이 조지훈이 크게 쓰임새가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후보자들의 차별화된 정책, 공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65만 전북 제1의 도시 전주를 이끌어갈 미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죠. 오전 8시 5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